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가죽공방을 운영하면서 가죽공예를 배우고 싶어서 클래스를 문의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들어 달라고 제작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말고도 꽤나 많은 문의가 오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선, 복원, 그리고 리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문의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뭔가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수선. 수선은 영어로 repaire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원래의 것으로 되돌리는데 기능적인 요소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똑딱이 단추 있죠, 링스냅 버튼, 그런 게 안쪽에 스프링이 망가져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부착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몸통과 손잡이 사이의 연결 부위가 가죽이 삭아서 떨어져서 손잡이를 새로 교체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수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원. 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수선처럼 원래의 것으로 되돌리는데 그 방향성이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심미적인 방향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잡이 같은 이제 가방의 손잡이 같은 부분은 뭐 핸드크림이나 화장품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룩이 생겨버리면 그 얼룩을 없애는 거, 원래처럼 되돌리는 거죠.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눈으로 봤을 때 예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방의 바닥의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가죽이 쉽게 닳아서 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원래 것으로 되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선과 복원은 원래의 것으로 되돌리는데 각각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폼. 참고로 리폼이라는 단어를 영어권 사용자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없는 단어거든요. 콩글리시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리사이클링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장으로 표현하실 때는 turn old one into new one 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리사이클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아까 수선이나 복원처럼 원래의 것으로 되돌리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즉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새로이 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 만드는 것들을 하잖아요. 새로 만드는 것을 하기 때문에 리사이클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선도 어찌 보면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할 수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복원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못한다고,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샵이나 아니면 그런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리사이클링이 생각보다 진행시키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리사이클링은 제한된, 한정된 자원을 씁니다. 이게 쉽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예요. 왜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냐면 이렇게 도화지가 있는 거예요. 도화지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 도화지가 흰색으로 네모 반듯하게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그리기에 조금 더 수월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리사이클링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네모난 흰색의 도화지가 아니라 이미 어느 한쪽은 검은색 물감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어느 한쪽은 잘려져 나가 있고 가운데는 구겨져 있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뭔가 아직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물론 원래 있던 것을 그런 얼룩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일 수가 있겠죠. 리사이클링이 딱 그런 개념입니다. 가방이나 이런 것들 보면 가운데 큰 장식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떼어냈다. 그러면 그 자국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부분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또 뜯고 나면 그리 크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게 나오거나 아예 진행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대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가격과는 무관하게 아예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꽤나 많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격입니다. 당연한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객이 생각하는 가격과 제작자가 생각하는 가격의 갭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편입니다. 저도 이게 왜 그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었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는 약간 심리적인 요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각각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 고객 같은 입장에서는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이거를 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얼마 쓰지 않은 거예요. 거의 새거나 다름없고 그래서 이 비싼 것을 내가 쓰진 않는데 너무 계륵같이 있다 보니 이것을 조금 다른 것으로 바꿔서 써보자 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작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비싼 값어치가 가진 것을 줬기 때문에 재료비 측면에서 세이브가 되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자 입장에선 세이브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뭐 가방이든 뭐든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제품들의 재료비 비중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면 인건비, 그리고 물류비, 뭐 유통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업 마진이라든지 브랜드 가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전체 가격을 이제 형성하는 거지. 재료비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300만 원짜리를 이 제작자한테 갖다 줘도 재료비 측면에서 세이브 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인건비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요. 특히나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그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는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런데 막상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그런 조금 더 선진국 계열에 있는 쪽은 인건비가 더 비싸단 말이죠. 그 인건비가 그대로 녹아져 있으니 당연히 고객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에 대한 그리고 재료비나 여러 가지 그런 차이점들이 인식의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가격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다가 이 돈을 들이고 리사이클링을 의뢰하는 게 맞나? 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리사이클링을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비싼 가격 주고 무조건 해라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의뢰하기 전에 이러한 개념이 있구나 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여기서 제작자 쪽에서 이러한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이 돈과 이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원래 것을 이렇게 바꿨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은 거죠. 원래 쓰지 않아서 그렇게 처박아 뒀던 그 가방을 적어도 쓰게끔 만들려고 하는 노력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 만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나오는지를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그냥 재미있게 참고차
들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었으면 싶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